자, 첫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 여러분 470페이지에 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파트. 470페이지 처음 오신 분 그것도 같이 한번 연결합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이제까지 내가 이걸 가오니까 이렇게 글씨가 잘 되는 거를. 저런 걸 무식하고 갖고 가니까 하나도 안 보여. 자, 건축법은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1장에 우리가 총설을 봤습니다. 총설에서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공부했죠. 적용 범위가 뭐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 물건이 무엇이고 대상 행위가 무엇이며 대상 지역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건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다. 이런 물건들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공작물이지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있다. 그게 2m 넘는 옹벽, 사광 8고, 4m 넘는 광고탑 이런 걸 보셨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인데 건축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는 철문곡간이다. 철문곡간수라고 했죠. 철도시설, 문화재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간이창고,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는 우선 건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수선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럼 건축은 우리가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이전하는 행위를 우리가 건축이라고 했고요. 대수선은 내기 다 같이 하면 보지 마. 내기 보지 마 방주다. 뭐라고요? 자,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그렇죠? 마감 재료. 자, 요거는 증설과 해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수선과 변경 이것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증설과 해체는 크기하고 규모의 개수에 상관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선과 변경은 3개 이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미관지구라는 것은 이제 미관지구가 없으니까 빼버리면 돼. 빼버리면 돼. 주미 다만데 미관지구는 없으니까 용도지구에서 미관지구 사라졌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여기다 방화벽 그 다음에 주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정설. 자, 이런 거죠. 요것은 이거는 뭐 하면? 요거는 건들기만 하면, 건들면 뭐 한다? 건들기만 하면 대수선이다. 이거는 건들기만 하면 무조건 대수다. 왜? 요거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똑같아. 동일 개념이다. 동일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들기만 하면 대소서이다. 이렇게 본 거 생각이 나고 자, 용도 변경은 일단 이 건축물의 용도, 사용도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원으로 쓰고 있다가 병원으로 바꾼다. 그 의료시설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용도를 바꾸는 것이 허가를 받는 게 있고 뭐 한다? 신고하는 게 있고 대장의 기재상의 변경, 대장의 기재상의 변경 신청하는 게 있고 그냥 하는 게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게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보셨죠? 그 용도 변경의 9가지 시설구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렇게 우리가 본 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생각이 날 것이고 요게 우리가 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관한 것이 뭐냐? 지역에 관한 것이 전면 적용이 있고 일부 적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죠. 그 전면 적용은 3가지. 도시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동또는 뭐라고?
읍의 구역이고 섬의 경우는 인구가 500인 이상. 이게 전면 적용이다. 이렇게 보신 거 떠오를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은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여기 이 땅을 깎아서 여기다가 큰 건물을 건축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이런 입지, 자, 여기다 이런 용도, 이런 크기, 규모,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미리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했지? 사전 결정의 신청이라고 하죠. 그럼 사전 결정을 받고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죠.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뭐 하는 거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한다? 완료가 되면 공간이 아까워. 완료가 되면 뭐 한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셨죠.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의 유지 관리하는 행위. 이까지가 우리가 2장 건축물의 건축 파트다. 이 말. 건축물의 건축 파트가 두세 문제. 여기 총설 파트에서 여기 이거 요거. 그래서 여기서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게 3장. 대지와 도로와 건축선입니다. 글씨 조금 작다고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글씨 좀 크게 쓸게요. 자, 대지. 자, 대지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 들어설 땅이죠. 맞죠? 이 대지는 우리가 공간 구축에 관한 법에서 뭐야? 필지로 구해요. 뭐라고? 필지.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대지는 용어 정의에서 1필지, 1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야. 그런데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게 있고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게 있다. 자, 여기서 사례가 6가지, 여기서 사례가 5가지가 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럼 이 대지는 건물이 들어설 땅이죠. 그럼 여기다가 대지가 있다. 그럼 여기 대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세우면 건물만 세우면 어떡합니까? 옆에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그렇죠? 대지는 도로하고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건축물이니까. 그러면 도로에 관한 기준을 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하면은 어디까지 건물을 세울 것이냐.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꺼주는 것을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하죠. 무슨 선? 요런 거를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다. 처음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우선 대지는 건물이 들어설 땅이에요. 건물이 들어설 땅이니까 대지는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돼. 그럼 대지를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거기 각종 내용이 나오겠죠. 왜 건물이 대지가 안전해야 되냐? 육중한 무게의 건축물이 그 대지에다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육중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대지가 불안전하면, 안전하지 않으면 건물도 불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만 안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땅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뭐 굴착을 함부로 하지 마라, 또 묻어놓은 도로보다 낮은 땅에 건물을 세우면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배수에 지장이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배수 지장이 있으면은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런 안전조치가 나오고 그래서 대지의 안전에 관한 경우를 보니까 페이지 470페이지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도로면에 줄치고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배수에 물이 빠지는데 내려오자마자 빗물이 오자마자 물이 쫙쫙 잘 빠져. 그러면 바로 낮아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토 등의 조치.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이런 쓰레기, 이런 것으로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집안 개량,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까지 신경 쓸 거 없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경이야. 조경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 조경. 자, 조경은 일단은, 여기 대지에다가 건물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고 이렇게 조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경의 기준은 일단 의무 조경. 의무 조경의 기준은 일단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자, 찾아주시세요.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의무 조경, 조경을 해라. 200제곱미터 평수로 말하면 60평이야. 그럼 60평 이상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세울 때는 의무적으로 뭐를 해라? 조경을 해야 된다. 일단 200제곱미터의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에 대한 특례가 있죠.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옥상 조경 등 대통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조경에 대한 의무의 예외죠. 조경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자, 두 번째 제외. 조경에서 제외되는 거. 그럼 조경에서 제외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조경에 이미 조경이 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미 조경이 돼 있다. 또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또는 물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별 조경이 필요 없어요. 공장이나 물류시설 이런 것도 개별 조경이 필요 없다. 개별 조경 왜? 생산성의 향상이 목적이고 이거는 쾌적성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경에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요거를 박스에 복잡해 보입니다만 정리해 볼게요. 박스 보면은 제일 밑에 471페이지 1번 녹지지역 아래 건축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9번을 묶어봐요. 1번과 9번. 1번은 녹지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도시지역 바깥이에요. 9번이 자연환경 보전 농림관리지역이니까 이걸 우리가 도시적 밖이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녹지나 도시의 녹지나 도시적 바깥의 지역은 이미 조경이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니까 굳이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하고 8번을 묶어봐요. 그 2번, 3번, 4번은 공장이에요. 2, 3, 4번은 공장이고 8번은 물류시설이에요. 무슨 시설? 그러면 자 공장이나 물류시설 이거는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니까 쾌적성, 개별적으로 조경을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다 하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미 차폐림이 뭐냐? 그 산업단지에 나오는 공해를 막아주는 나무 이거를 도로가에 다 심어놔서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장 안에 조경을 어떻게 해라 이런 기준은 없으니까 이게 별도로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이 땅에다가 나무를 갖다 심으면 내가 봤을 때는 김장무가 될 것 같아. 그죠? 졸여서. 그러니까 그 뭐 꽃을 심으면은 뭐 김장 배추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축사. 소돼지가 나무 그늘 밑에서 무슨 연애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조금 있다가 철거할 텐데 굳이 나무를 심어서 철거에 방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또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조경의 필요성이 없는 건축물이다 이거죠. 자, 지역이도.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야. 그 조례가 정하는 건물 이건 해당 법, 관계법에 자, 관계 법률에 따라서 조경이 된 거예요. 관계 법률에 따른 조경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거는 개별 이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조경할 필요 없어. 그럼 여러분 골프장이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번에 관광시설, 나번에 종합휴양업시설, 다번에 관광휴양형 관광시설, 라번에 골프장. 이런 거는 해당 법, 관계법에 따라서 이미 조경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건축법에 대한 조경을 별도로 할 필요 없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바로
복잡하게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적용이 돼 있는 거야. 아, 녹지하고 도시지역 바깥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할 필요 없어. 공장 물리시설은 생산성이 목적이지 쾌적성이 목적이 아니고 이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공장을 단지를 조성할 때 그 공단을 조성할 때는 이미 차폐림 이런 걸 설치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없는 거죠. 가설 건축을 철거할 텐데 굳이 나무를 심어서 할 필요 없고 대지가 염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가 않으니까 필요성이 없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골프장이라든가 관광시설, 휴양업 이런 것들은 관계법에 따라서 돼 있으니까 별도로 개별 적용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적용입니다. 옥상 적용. 여기서 이제 적용의 기준이 있는데 이 적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적용하느냐, 적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게 여기 적용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10% 이상? 거기 책에 없더라도 이거 메모해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10% 이상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철도역 시설이다 라고 보자. 그럼 여러분 요즘 철도역이다. 서울역, 동대구역 잘 지어놨잖아요. 그럼 철도역에는 여기다가 철도역 시설 면적의 얼마? 10% 이상. 10% 이상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조경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경은 꼭히 그 땅바닥에 나무를 심는 것만 조경이 아니에요. 화분을 갖다 놓는 것도 조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10%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공항시설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 이상이라 하는 거 기준을 알아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옥상 적용이 무슨 적용? 옥상 적용. 옥상 적용, 옥상 적용 면적의 3분의 2를 포함을 하되 3분의 1을 포함하되 의무 적용 면적의 50%는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옥상 적용 기준인데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봅시다. 자, 옥상 적용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절치가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때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 면적의 얼마를? 100분의 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요거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1을 조경 면적에 포함을 시키는데 자, 의무 조경 면적의 몇 프로를 옥상 조경 면적을 의무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의무 조경 면적에 옥상 조경 면적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게. 자, 그럼 그림을 그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 땅에 이 건축물의 조경을 이 건물을 대지에 건물을 세울 때 조경을 해야 되는 기준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래요. 이게 의무 조경 면적. 무슨 면적? 의무 조경 면적이야 이게. 100제곱미터라면 여기 옥상에다가 이렇게 조경을 했는데 요까지 한 요 정도 조경을 했는데 요 옥상 조경 면적이 한 80제곱미터를 조경을 했대요. 옥상에다가 80제곱미터 조경을 했대요. 그럼 여기 80제곱미터에 3분의 2 80제곱미터 3분의 2 같으면 한 60제곱미터가 되나요? 된다고 봅시다. 60제곱미터. 그럼 60제곱미터를 이 의무 적용 100제곱미터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는데 60제곱미터를 다 포함은 안 되죠. 100제곱미터의 50%는 5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법이 안에서만 옥상 적용 면적을 포함을 시킨다 이 뜻이야. 그러면 60은 포함이 안 되고 얼마까지만? 옥상 적용 80쪽에서 얼마만? 50 옥상 적용 면적 80쪽에서 50제곱미터만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다 이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옥상 적용 면적의 3분의 2를 의무 적용 면적에다가 포함을 시키는데 의무 적용 면적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여 옥상 적용 면적을 포함을 시킬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3분의 2, 50%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는 조경이다 이 뜻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무슨 제한? 대지 분할 제한이에요. 아까 대지는 건물이 들어서는 땅을 대지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봐봐요. 여기다가 도로가 있고 여기다가 대지가 있어요. 그럼 대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요.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너무 협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지가 너무 협소하면 거기에 들어설 땅 건축물 또한 협소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키가 1m 30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가 1m 70, 80짜리가 잘 나올까요?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설 땅이 협소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은 왜 협소하면 되는? 협소하면 전체 도시가 다 협소하게 되면 장난감 도시가 돼. 그러면 미관상, 방화상, 안전상 다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대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이 정도 이상으로는 분할이 되지만 이 정도 미만으로는 분할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지 분할 제한의 기준인데 일단 면적 기준입니다. 자, 면적 기준으로서 보면 자, 주거 지역하고 그리고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상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요. 자, 녹지 지역은 얼마입니까?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분할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주기. 자, 주기. 그렇죠. 자, 처음에는 책 보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할 때는 흑발을 보십시오. 다시. 주기 60. 상공 150. 녹지 20. 녹지 200. 자, 그러면 주기 60, 상공 150, 녹지 200입니다. 그럼 요거를 딱 보실 때 이 기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왜 이렇게 분화되느냐? 여기다 도로가에 여기 토지가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이 있다라고 봅시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대지를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 했을 때 여기는 주거지역, 주거지역 같으면 이게 몇 제곱미터? 60제곱미터 미만에서 미달 미만한 분할은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60제곱미터 하면은 이게 50, 50 이런 식으로 분할을 못 한다 이거야. 최소는 얼마 이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캐봐야 평수로 하면은 3 곱하면 얼마야? 18평. 몇 평? 18평인데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60%야. 그럼 18평에 또 60%. 60%를 하게 되면 이게 18평에 60%는 기껏 해봐야 10평 정도밖에 안 되지. 맞죠? 그럼 10평짜리 건물이 쫙 들어서 있으면 도시 전체가 진짜 장난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기준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밑으로는 분할을 절대 못하도록 이렇게. 예? 10평. 요거는 이제 60제곱미터까지는 되는 거죠.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는데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을 못한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조례로서 대구시는 이 지역은 60제곱미터 가는 게 아니고 70, 80, 90 이렇게 분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법의 기준은 이렇다는 거야. 저 조례라는 것은 각 지역의 설정에 따라 다 다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다시 그래서 한 번 더 해봐. 주기. 그럼 내가 주기 그럼 여러분 60이라고 나와야 되지. 아, 참 좀 똑같이 주기. 상공. 녹지. 공상. 준주거. 자꾸 늘어진다.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자연. 자, 계획관리 지역.
시험 문제는 이래 나오는데? 60이지. 여기 없으면 전부 다 뭐야? 그 밖의 지역이야. 그러니까 60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감 잡으셨어요? 이렇게 봐라. 아시겠죠? 보존 억지. 200, 그렇죠. 자, 생산관리. 생산관리. 관리니까 기타지, 기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472표. 건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그럼 이와 같은, 자, 여기에 미달하게 분할을 금지한다. 분할 제한. 자, 분할 제한의 금지인데, 6가지 기준이, 그 6가지 기준이 우리가 보니까 대건이 용공이 일높이. 다 같이. 대건, 용공, 일높이. 자, 거기 보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자, 동그라미 치시고.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대지 안에 공지의 공자의 동그라미, 높이 제한의 높이의 동그라미, 그리고 일조권의 일자의 동그라미. 다 같이. 대건이 용공, 일높이. 시작. 자, 대건, 용공, 일높이인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 그 다음에 일조권, 그리고 높이 제한. 이 6가지의 기준에 뭐하게? 미달되게.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 6가지 건축법의 기준에 미달되게 뭐 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봐봐요. 이거 설명할게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단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돼요? 2m 이상을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이상? 그런데 이거를 분할을 하게 되면 2m 접해 있는데 분할하면 1m 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분할은 할 수 없다 이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지 분할, 대지와 뭐와 관계?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경우야. 그 다음에 건폐율을 뭐 하는 분할? 미달하는 분할. 건폐율을 미달한다는 말은 이거는 여기서 미달을 위반으로 해석해야 되고, 건폐율의 미달은 위반이 아니잖아요. 미달은.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로고 봐야 되죠. 뭐라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미달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다가 이 땅이 준주거 지역이야. 준주거. 준주거 지역 같으면 70%가 건폐율이에요. 얼마까지? 70%까지 건축을 깔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지역에다가 마당을 넓게 서고 건물은 조그맣게 짓겠다. 그러면 건축은 한 40% 짓고 나머지 공기로 남겨야 돼. 그거 잘못이야? 잘못 아니잖아요. 이거는 위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준보다 적게 하니까 미달이라는 말은 되죠. 미달이지만 이때 미달은 초과하는 게 위반이지. 그러니까 70으로 해야 되는데 80으로 세웠을 때 그게 위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하는 게 위반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미달을 위반으로 해석하면 돼. 그럼 깔끔하게 해결돼. 뭐하게? 대지분할. 위반하여 대지분할을 못하게 한다. 그 위반의 기준, 대지분할 기준이 6가지다. 6가지가 뭐냐? 대건, 용공, 일높이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일조권과 높이 제한. 이 6가지 기준에 미달하는 분할을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대지분할 제한의 기준이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런데 예외.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이 인정된 건축협정 출처지고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여기 봐봐. 내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고 갈게요. 여기다가 땅이 요렇게 있는데요. 요 땅은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여기는 건축이 뭐 할까요? 가능해요. 여기는 다 옆에도 대지고 옆에도 대지예요. 그럼 요런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보 땅이라 하죠. 바보. 우리 대한민국의 바보는 맹하다는 걸 통합니다. 그래서 맹구 그런 말 하죠.
그 바보 땅이니까 앞을 못 보는 땅이야. 그러니까 맹지가 되지. 이 건축이 가능해, 불가능해?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을 세울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럴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뭐 하는 거야? 협정을 하는 거야. 뭐 한다고? 건축 협정을 하면은, 협정을 할 때는 전원의 전체의 합의로서 협정을 하는 거야. 그럼 협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건축 협정이야. 그럼 건축 협정을 했을 때는 뒤에 건 나눌 수도 있고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협정에 의한 경우는 대지는 뭐 할 수 있다? 분할을 할 수 있다. 예외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요렇게 해서 보면 되게. 어차피 여러분 제가 마음을 비웠어. 어차피 하루 정도 내가 시간 내서 보강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내가 천천히 하겠다 이거야. 내가 뭐 진도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2절에 가서 어디야? 도로. 뭐라고요? 도로가 뭐예요? 도로. 길이라고 하려고 했지. 예? 도로. 건조부터 도로는 일단 보행이 가능해. 뭐가 가능해? 보행. 또는 자동차의 뭐야? 통행이 가능한 폭이 몇 메다? 4m 이상의 뭐라고? 지정 또는 예정 도로다 이거잖아. 맞죠? 그 여기서 이제 보행은 무슨 말? 절대적이라는 말이잖아. 뭐라고요? 보행은 절대적이다. 무슨 점?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야. 상대적. 다 상대적이야.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주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 자동차 통행은 가능하나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로서, 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하면 도로 아니에요. 보행이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왜 건축법 도로는 보행이 가능해야 될까요? 그렇지. 건축물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이 항상 들락날락 교행할 수 있는 경우여야 돼. 이게 도로라 이게요. 그럼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 고속도로 사람이 못 다니잖아. 그런 거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로법이나 고속국도법이나 이런 법에 의한 도로지.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까 여기 대지가 있죠. 이 대지가 있고 대지 위에 뭐가 있느냐? 건물이 있잖아. 건물. 그럼 건물에서 살다가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통로가 붙어 있어야지. 그게 도로야.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일정한 기준이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가 앞에 자동차 전용 도로다. 이럴 때는 도로에 안 접해도 돼. 나오다가 사람 이제 죽잖아. 한마디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절대적. 요거는 상대적. 자, 그런데 도로의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다가 앞에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앞에 일반 도로가 있어. 자, 이 도로는 원칙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죠. 근데 앞에 여기 건물이 콱 가로막고 있어. 이 가로막고 있는 요 도로를 우리가 막다른 도로. 무슨 도로? 요 도로를 무슨 도로? 막다른 도로다. 그럼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맞죠?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얼마? 2m. 그래서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어떻게 돼? 6m. 그리고 읍면의 지역은 얼마? 4m.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2, 3은 6, 4야. 2 곱하기 3은 6이고 4다. 2m는 10m 미만일 때.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 읍면 지역은 4m.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지대야. 근데 이 밑에 집들이 있는데 이게 저지대기. 지대가 낮다 이게. 지형적인 여건상 천상 도로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여기가 경사가 워낙 급하니까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천상 계단으로 해서
사람만 교행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야. 아까 보행은 가능하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요. 근데 거꾸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사람은 교행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형지에서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이럴 때는 폭이 3m 이상이면 이게 또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도로가 4m인데 4m에 대한 예외로서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줄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우리가 도로라 한다. 그러면 국계법의 도로법, 사도법 이런 법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지정된 도로죠. 허가신 곳이 허가권자가 또는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것도 도로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때 그때는 3m 이상이면 도로가 되고 밑에 2번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도로 넓이에 따라서 10m 미만은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 자, 읍면의 지역은 4m, 2, 3은 6, 4. 이런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입니다. 자, 도로를 지정할 때 그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요. 뭐를 받아야 돼요? 도로를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를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가 없다.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이렇게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 뭐를 거쳐? 심의를 거쳐서 심의만으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로 도로의 지정. 도로의 지정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외에 거주한다. 그 다음에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다. 이럴 때는 동의 안 받고 어디에 심의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의 폐지와 변경입니다. 도로를 지정을 할 때는 원칙은 동의받고 예외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폐지와 변경은 반드시 동의 얻어야 됩니다. 폐지 변경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폐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만 폐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편입된 소유자 건축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역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은 원칙은 동의인데 동의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폐지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심의 절차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가 지정이 되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도로관리대장의 비치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건축법에는 대장이 많아요. 건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있고 가건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관리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도로가 지정이 되면 도로관리대장이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런 대장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적법, 즉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에 의하면 각종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상의 바로 장부, 공부라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아까 설명했죠.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일단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대지와 뭐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금 표현을 빌려면 표리일체 관계다.
표리일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로 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불가분의 관계다 이 뜻이에요. 맞죠?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갇힌 거잖아 한마디로. 무슨 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건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이런 접도 관계가 있는데 이걸 접도 의무락하고 이거를 원칙적으로 표리일체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접도 기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원칙은 접도 길이. 자, 원칙적으로 2m 이상을 도로에 접할 것. 접도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4m 이상의 접도 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2m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4m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럼 2m 이상 원칙의 경우를 보면 건물이 있는 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 대지죠.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럴 때 여기 도로가 일반 원칙적 도로가 4m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건물이 있는 대지는 여기 2m 이상 접하고 이쪽에 2m 접해야 된다. 자, 이런 걸 분할을 할 때 1m 접하기 하는 이런 분할은 할 수가 없다. 아까 봤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반드시 2m. 그럼 여기도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통로 2m, 도로 2m에 접해 있는 이 통로를 만들어 놔야만 건물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배 도로에 안 접해도 되죠. 공원이나 광장이 있어요. 이런 건 건축금지 공지야. 이런 공지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대지는 도로에 굳이 2m 안 접하고 이쪽으로 출구내면 되고 출입에 장애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도로에 2m 이상을 안 접해도 되는 예외가 있다. 이 뜻이야. 자, 그럼 볼까요? 자, 접도 기준 원칙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런데 밑에 예외 보십시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물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다거나 주변에 공지 즉 광장이나 공원이나 유원지 이런 게 있다. 이럴 때는 2m 이상을 도로에 안 접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 공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 만들면 되고 출구에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도로에 2m 이상 안 접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접도 기준에 특례가 있는데 연면적 합계가 얼마? 자, 여기다가 대지에 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해서요. 근데 여기 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는 이 앞에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돼. 앞에 도로가 페이지 474페이지 접도 기준의 특례 동그라미 2번이에요.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연면적 합계가 얼마?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경우의 대지는 너비 몇 미터 이상? 이 앞에 도로가 몇 미터? 6m 이상이 돼야 되고 6m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라. 바로 여기 아까 선생님 적어놨잖아. 원칙은 2m인데 그대한 특례가 바로 이렇게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4m를 접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공장이다. 공장이면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야. 그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m가 아니고 이게 얼마? 4m를 접하라 이래.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볼까요? 2, 6, 4. 다 같이 264. 264 하면 황금희 씨 한번 읊어볼까요? 264 시인의 시. 청포도. 그죠? 자, 그러면 264 시인의 청포도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반응이 없어. 뭐 국어 시간에 잠만 잤나? 자, 2, 6, 4 시작. 자, 이 연면적이 2000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하라? 4m 이상을 접하라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원칙은 건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무조건 몇 메다?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런데 뒤에 공원, 광장 이런 게 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 사실상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럴 때는 도로에 2m 이상을 안 접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공장이라면 364. 공장이 아니라면 26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접도 기lik하면 무조건 여러분 요렇게 숫자로 2, 6, 4. 그렇죠? 예외적으로 여기 3. 그래서 2, 2, 6, 4. 2, 3, 6, 4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원칙은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자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하라? 4m. 자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하라? 4m 이상을 접하라. 이렇게 이제 외워놔도 뜻을 이해를 못하면 시험 문제 바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맞으면 화장실 가고 안 그러면 계속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공장이래요. 공장인데 이때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공장은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맞죠? 벌써 그렇다. 벌써 속았다나. 그냥 도로가 아니고 몇 메다 도로에 264 까먹지 말아요. 다 같이 264 364 그러면 6m 이상의 도로에 4m를 접하니 그냥 도로가면 안 돼. 그냥 도로가면 4m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 264 잊지 말아야 돼. 아시겠다? 다 같이 264. 여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여기서 나온다면 여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264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원칙은 몇 m 접해야 돼? 2m. 그렇죠? 그런데 2000제곱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다. 그럴 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하라? 4m를 접하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건축선입니다. 무슨 선? 자, 건축선은 아주 재미있는 파트가 되죠. 이거를 모르면 건축법의 규제를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건축선은 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한계선. 대지 안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뭐라고?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건축 한계선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정 건축선, 지정 한계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 말하면 요거는 법정 건축선이다. 요렇게 하면 얘기하고 요거는 지정 건축선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건축 한계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건축 한계선은 대지 내에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지정건축선의 경우는 대지 내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요 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하나 메모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건축선의 지정을 그림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건축선의 지정을 보게 되면 자, 건축선의 지정은 어디다가 지정하느냐? 지정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건축선 지정이 어디다 지정하느냐? 원칙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 도로의 경계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특례가 있는 거죠. 특례가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볼까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로는 여기 사람이 다니는 인도예요. 중심선이 있고요. 중앙선이 있고 차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이 이 도로를 도로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4m 이상 도로면 이 도로의 경계선, 이 경계선이 우리는 건축선이다 이게. 무슨 선? 건축선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인데 거기다 예외가 있다. 예외 첫 번째가 자 소요폭 미달 도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보시다시피 건축법상의 도로의 소요폭은 몇 메다였습니까? 도로의 소요폭은 몇 메다입니까? 4m잖아 4m. 그렇죠? 그러면 4m가 안 되는 도로가 있다 이게. 4m가 안 되는 도로. 4m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요거는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측에 경사지 등이 있는 거. 뭐가 있는가?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요때는 그 중심선에서부터 무슨 선? 중심선에서부터 소요폭의 2분의 1을 후퇴한 선. 중심선에서 소요폭의 2분의 1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이거예요. 근데 경사지 등이 있다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자, 그 측에서부터 경사지 등이 있는 그 측에서부터 4m, 즉 소요폭의 4m에 해당하는 거리의 선, 소요폭 거리의 선, 소요폭에 해당하는 거리의 선, 4m에 해당하는 거리의 선, 이거를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이 그 책에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위에 1번, 동그라미 1번, 소요너비 4m 미만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이렇게. 자, 도로가 여기서 2m에 2m 도로가 있어요. 그럼 2m 도로가 있으니까 중심선에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한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심선부터 1m가 되는 부에서부터 이 소요폭의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가 대지가 있고 이쪽에 대지가 있어. 근데 이 도로가 2m밖에 안 돼. 이럴 때는 중심선에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이니까 이쪽도 소요너비의 2분의 1이야. 그럼 소요너비는 4m죠. 4m의 2분의 1은 여기서부터 2m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2m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쪽이 1m 물러나고 이쪽이 1m 물러나는구나. 오케이? 그럼 1m, 여기 1m, 여기 1m, 여기 1m. 그래서 요 선, 요거를 숫자로 보면 A, 요걸 B, 중심선을 C, 요거를 D, 요거를 E라고 했을 때 바로 건축선은 A와 E가 건축선이 된다 이 뜻이야. 오케이? A와 E가 건축선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1m, 여기 1m 물러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그림을 쫙 한번 보죠. 여기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자, 건축관계에서 대지 내에 건축선. 자, 이게 대지잖아요. 대지 안에 건축선이 있죠. 맞죠? 대지 안에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 대지 안에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 이 빗금치 면적.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대지 면적에 안 들어가고 요거는 뭐가 된다? 도로가 된다. 뭐가 된다? 대지 면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이게 도로라 이 뜻이야. 알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소요폭에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이 경우죠. 근데 요번에는 그 밑에 그림
자, 그 밑에 그림인데 그거를 내가 열로 다시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도로가 있어. 이번에는 도로가 있는데 이쪽이 경사지가 경사지 등이야. 경사지 같으면 하천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이 도로 폭이 2m밖에 안 돼요. 이럴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물러날 데가 없잖아. 없으니까 이때는 중심선이 아니죠. 그러면 경사지가 있는 그 측에서부터 그쪽 경계선에서부터 소요폭 4m, 소요폭 4m에 해당하는 이 거리의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몇 m 물러났어? 2m 물러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대지 안의 건축선하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이 빗금치 면적은 역시 이거는 뭐다? 도로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이거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넘어가시고요. 넘어가면 자, 책에 넘어가면 도로 모퉁이의 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도로 모퉁이 도로의 건축선입니다. 그럼 이제 모퉁이 도로는 이게 뭐냐? 요거를 여러분 요 도표 하나를 쫙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도표 하나를. 도표 하나를 보면은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도표 보니까 4, 3, 3, 2, 3, 2, 2, 2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이제 교차각인데 90도 미만. 그 밑에는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 자, 그럼 이쪽에 보니까 이게 교차각이에요. 자, 여기 도표를 완성을 하니까 요렇게 되죠. 요게 당해 도로고 요쪽은 교차되는 도로고 여기는 6m 이상 8m 미만이고 4m 이상 6m 미만이고 여기는 6m 이상 8m 미만이고 4에서 6m 미만이고 6에서 8m 미만이고 4에서 6m 미만이다. 그게 도표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잘 봐요. 이거 흙판이 좁아가지고 이거 뭐 하나 지우고 나니까 또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 자, 여기 대지가 있는데 여기도 대지가 있고 여기가 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퉁이 도로는 일단 자동차의 회전 반경,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 두 번째, 모퉁이 도로의 건축선을 우리가 일명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모퉁이를 잘라낸다라고 하죠. 잘라낸다. 가각전제. 그 다음에 이거는 8m 이상일 때는 도로가 8m 이상일 때는 가각전제 안 합니다. 무조건 두 도로가 8m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차각이 120도 이상일 때 가각전제 안 합니다. 교차각 120도 미만일 때만 적용합니다. 자, 요 네 가지 원칙을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볼게요. 이 도로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직각으로 못 돌아가니까 요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돌아가야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바퀴가 둥글기 때문에 절대 직각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 돌아가기 위해서 하니까 여기 모퉁이가 받치잖아. 이 받치는 부분을 잘라준다고 해서 이걸 일명 가각전제라고 한다. 무슨 전제? 각을 잘라낸다. 모퉁이를 잘라낸다. 가각전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그럼 여기 도로가 6m 도로예요. 여기가 4m 도로. 아, 이게 좀 크네. 이게 6m고 이쪽이 6m 도로입니다. 똑같이. 그럼 이게 각이 90도예요.
그럼 각이 90도면 이 도표에서 찾을 때 이 도표에서 찾는다면 빨간색으로 여기를 찾아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본문 도로 모퉁이 대지. 너비 8m 미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줄치고 도로 경계선에 어디로부터 교차점에 따른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그 줄치고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이 이거죠. 이게 꼭지점이 교차점이잖아. 맞잖아요? 교차점에서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거리라 했다. 표에 의한 거리, 그죠?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라 했다. 자, 그럼 이리 보세요. 그 여기서 이 도로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당해 도로로 보고 어차피 6m 똑같으니까 이걸 당해 도로, 요거는 교차되는 도로로 보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각이 90도니까 90도 이상에 보니까 당해 도로 6m니까 6m 이상 8m 미만. 요 칸에만 해당이 되겠네. 맞죠? 그럼 여기도 교차되는 도로다. 6이니까 6m 이상 8m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 그럼 교차되는 숫자가 3이야. 그럼 이게 다음 표에 의한 거리라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교차점에서 다음 표에 의한 거리 3m, 여기 3m를 후퇴한 요 점 두 점을 연결한 선이 무엇이다? 요 선이 건축선이다. 이게 모퉁이 도로의 무슨 선? 건축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면 요 부분은 절로 자동으로 잘라져 나가죠. 나가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도로? 모퉁이 도로의 건축선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번은 똑같이 한번 볼까요? 요게 똑같이 6m예요. 근데 각이 요게요. 각이 89도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90도 100 미만이니까요. 89도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 6m 당해 교차 똑같아. 당해 도로. 당해 도로 6m 이상 8m 미만. 그럼 이쪽에 도로, 교차하는 도로 6m 이상 8m 미만이니까 마주치는 게 몇 m? 4m. 이럴 때는 여기서 4m, 이쪽에 4m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이 선을 잘라낸. 이걸 가각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도로 넓이는 똑같이 6m, 6m야. 각이 90도하고 89도. 교차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이 잘리는 거구나. 이런 이치가 나오죠. 맞죠? 그럼 교차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많이 잘린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똑같은 거를 이제 이 하나 바꿔볼게. 똑같이 90도라고 볼게. 근데 여기는 도로가 4m야. 여기는 66이고. 그럼 90도 이상일 때는 이게 도로가 자동적으로 3이 될 거야. 몇 메다 된다고? 아까 3이었잖아. 그럼 각이 똑같이 90도인데 요번에는 46이야. 그럼 이거는 2가 될 거야. 얼마가 된다고? 볼까요? 당해 도로 6m예요. 교차되는 도로가 4m예요.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교차점에서 2m 보태하게. 그러면 이게 이치가 나오지.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많이 잘리고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잘리네. 아까 66일 때는 3m 잘렸잖아. 46일 때는 얼마? 2m잖아. 그죠? 그러면 교차각이 똑같은 조건일 때는 도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잘리고 그 다음에 교차각이 좁을 때는
좁으면 좁을수록 뭐 한다? 더 많이 잘린다. 그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동차 회전이 용이하다 이거죠. 근데 선생님, 자동차 회전을 용이하려면 도로가 넓으면 적게 잘려도 되잖아. 그 왜 많이 자르냐고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알아둘 것은 자동차가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동차 소통량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회전 반경도 더 넓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공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숫자별로 외우려고 하니까 공법이 한마디로 원선스럽죠. 한마디로. 외우려고 달려드니까 공법이 원선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공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입니다. 아니죠. 오른쪽에, 왼쪽에. 그럼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도로모퉁이 건축선의 경우를 보니까, 자, 각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에요. 그러면 6m와 자, 8m 미만 도로가 교차한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33이야. 90도 미만이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4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m 이상 6m 미만 도로에 접해 있다. 이럴 때는 90도 이상이고 120도 미만이라고 하면 2가 되고 90도 미만이라면 33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선의 별도 지정. 이거를 우리가 세 번째 건축선의 별도 지정. 이거를 건축선의 별도 지정.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거야. 이거라고 하죠. 지정 건축선이야.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이다 이거죠. 그럼 별도 지정은 어디다가 별도 지정하느냐? 자, 일단 도시지역입니다. 어느 지역? 도시지역의 몇 메타 이내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한다. 4m 이하.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 시가지 안에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지역에 하나 줄치고 도시지역에 줄치고요. 몇 메타 이하? 4m 이하의 법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에 4m 이하의 법 따로 지정하는데 이때 시군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자치단체 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관에 특시, 특도, 시군구청의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한번 볼게요. 별도 지정. 자, 그럼 여기다가 볼게요. 여기다가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10m예요. 그러면 도로가 너비가 4m 이상이면 도로의 경계선 이것이 원칙적인 건축 한계선이야. 맞잖아요? 이거 원래 건축선이야 이거야. 맞잖아. 그런데 요게 도시지역이야. 어느 지역? 그 도시지역 하면 여러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말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도시지역에 별도로 4m, 자, 별도로 4m, 3m, 별도로 3m 후퇴해가지고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해놔서. 그럼 요때 별도로 지정된 건축선, 요거를 별도 건축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지정 건축선이다. 무슨 건축선? 자, 이럴 때는 여기 3m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읽어보자. 대지 안에 건축선, 대지 안에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 여기 빗금치 면적,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뭐 된다? 대지 면적에 요거는 대지가 된다.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다만 여기는 건물은 못해. 건축은 세울 수가 없지만 이 땅은 도로가 아니라 뭐가 된다? 대지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그럼 이걸 딱 봐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왜 구분했느냐. 이 도로의 경계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선? 원래 건축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건축선이잖아요. 맞죠? 법으로 정해진 건축선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로 건축 허가권자가 지정했잖아요. 이걸 무슨 별도 건축선은 무슨 건축선? 지정건축선. 이때 지정건축선과 도로경계선, 법정건축선, 건축관계선 그 사이의 면적은 이거는 대지가 되고 도로가 아니다. 대지가 된다. 대지 면적이 포함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건축설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축물과 탐장은 건축설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요. 다만 지표 땅 밑에 부분은 넘어도 된다. 그러하지 않다. 땅 밑에 부분은 넘어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고개 들어봐. 민법에서 배울 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지상, 지하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중권, 지하권 이런 말 배우셨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공법에는 건축물과 담장 이런 것을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지만 땅 밑에 부분은 넘어도 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소유권의 범위가 아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르다 이 뜻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출입구 등의 개폐식 제한. 도로면에서부터 높이 4.5m, 4.5 줄치고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설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리 볼까요?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높이가 4.5m입니다. 이게 도로죠. 근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 아니면 서울이 아니고 뭐 어디라도 도시 안에 1층의 시내 점포를 한번 보십시오. 1층의 시내 점포 동성로 이런 데 점포 한 5평, 3평만 되면 권리금이 한 몇 억씩 붙어 있잖아요. 서울에는 뭐 한 평짜리에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가면 한 평짜리에 점포가 액세서리 가게 이런 게 권리금이 1억 5천, 1억씩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포를 이게 그런 액세서리 가게, 한 평짜리, 2평짜리 작은 소규모 가게라고 생각합시다. 이때 출구를, 문을 이렇게 안쪽으로 열게 되면은 이 문 때문에 한 평이 날아가요.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열게 되면 건축설을 침범한 거니까 이거 위반이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층에 3층에 4층이나 이렇게 창문을 열면 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받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버스도 그런 거 나왔지. 터널 지나가는데 높이가 2층 버스가 지나가다가 터널에 낑기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보셨죠? 그 높이가 기본적으로 얼마? 4.5m. 4.5m 이하의 부분은 이거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문을 안쪽으로 내면 한 평이 날아가고 바깥쪽으로 내면 건축법 위반이니까 그 도로가에 점포하시는 분들이 울며 겨자 묶기 시키로 비싼 출입문을 만들죠. 무슨 문? 저런 문 캐봐야 평당 기껏 하나 해봐야 문 15만 원, 20만 원 하면 돼요. 자동문 센서를 달아서 들어가면 쭈르르 열리는 이런 문을 달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문 하나가 500만 원 정도 해요. 강화유리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해 저거 한일극장 그 앞에 그 옛날에 만경관 그 극장이 있었잖아. 한일극장 옆에 모퉁이 돌면 만경관이가? 만경관은 저기 아이가? 만경관은 거기 예. 아카데미. 그 여기 이제 여기 지금 현재 한일극장 여기 백화점 여기 대구 백화점이야. 여기잖아. 여기인데 옛날에 여기 로얄 호텔이 있었는데 지금 뭐 없어져 버렸잖아. 없어지고 새 건물 뭐 있었는데 여기가 육서당 빌딩 여기.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아카데미 극장이고, 오케이?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앞 입구에 막 정리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층까지는 2m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요 높이가 얼마? 4.5m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5m 이하의 부분은 건축선을 침범하는 구조를 하면 안 돼. 45m 넘을 때는 침범해도 된다 이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덕의 개폐 시 제한 4.5m 하는 거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요까지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그거 하다가 여러분 응용력을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만 내가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기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여기에 볼게요. 여기가 하천이 있어요. 여기가 대지가 있어요.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하천 옆에 도로가 2m 도로예요. 각이 90도고 여기가 6m 도로예요. 여기가 각이 90도인데 이건 도로가 10m예요. 10m인데 여기서 3m 후퇴해가지고 건축선을 지정해 놨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이럴 때 가로가 30m고요. 세로가 20m인 대지가 있어요. 자, 이 대지에 대지 면적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빨리 풀어봅시다. 예쁜 사람이 팔짱만 끼고 있으니까 더 예쁘네. 팔짱 푸시고 빨리 좀 해보시오. 좀 해보시오. 기범 씨도 뭐 하세요? 왜 못하겠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경사지가 있는 축이니까 거기서부터 4m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4m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4m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 2m 날아갔잖아요. 2m는 여기 볼 때 대지 안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고 배웠잖아. 이거 도로라 했죠. 이거 도로예요. 도로. 2m 빠지죠? 괄호가 30이니까 30에서 2m 빠지잖아. 선생님도 팔짱만 끼지 마. 한번 해보세요. 그 2m 빠졌죠? 근데 각이 90도라 했잖아요. 그럼 4m하고 6이잖아. 모퉁이도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4m 6이잖아. 6, 4, 몇 m? 2지. 4, 6, 몇 m? 2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2m, 여기서부터 2m 이렇게 잘라줘야 되죠. 맞죠? 6m 돌고 4m니까 2m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90도인데 하나의 도로가 8m, 두 도로가 8m 미만일 때만 가각전지하고 8m 이상일 때는 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때 건축선 지정했다. 이 부분은 아까 대지 면적에 뭐 한다 해서 포함되니까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대지면서 빠지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안 빠져요. 그럼 다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지. 가로 30 곱하기 20, 600이지. 600제곱미터 대지에서 가로가 지금 2m 빠졌으니까 28 곱하기 얼마? 20. 맞죠? 거기다가 요 삼각형 면적을 또 빼줘야 되지. 그 삼각형 면적은 2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2 곱하기 2가 되지. 요 변도 2고 요 변도 2고 하니까 2등변이잖아요. 공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 요 면적에서 요 면적 빼주면 정답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560이지. 560에서 2 빼잖아. 2 곱하기 2니까 2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지? 아니 해보려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뭘 어려워 복잡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야? 506에서 2 빼니까 558제곱미터. 이게 뭐다? 정답이다 이게.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는 거야. 건축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모의고사에서 실제 문제에서 그림 문제가 안 나온다. 그 문제 제대로 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 중개업자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그대로 600으로 해가지고 팔아먹어? 중개해? 큰일 나죠. 땅 산 사람이. 이거 왜 설명 안 해줬냐고. 종료 부분. 무슨 이 종료 부분 아니야.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확인하고 이걸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봐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 화장실 갔다 옵시다. 쉬었다 합니다.